힘들어. 그쳤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냐? 이 빨간불 안 들어와서 실패했다고? 안 했어?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 얘들아. 들어와 있잖아? 얘기해 주셔야 돼. 얘가 꺼지면 말해줘요. 그게 녹화는 되는데 소리는 안 들어가는 중이야. 자, 오늘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채점해보고 조금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제목은 운동량과 충격량이래요. 내가 왜 자꾸 통과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통합과학에 등장하는 물리 파트 중에 얘가 그래도 제일 사랑스러운 애라서 애들이 여기 할 때 제일 즐거워하거든, 그나마.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슬프게도 우리는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운동량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정의가 뭐냐, 운동량이 뭐예요? 라고 하면 교재들보다 미묘하게 되게 얘기가 다르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뭘로 할 거냐면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래 라고 합니다. 우리 배우셨다시피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는 알짜힘을 받지 않으면, 그죠?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정지해 있던 친구는 계속 정지해 계실 것이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옛날 열정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쇠구슬을 굴려요. 쇠구슬. 그리고 그럼 쇠구슬이 또르르 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내 앞을. 그지? 그럼 그 지나가는 길에다가 내 자석을 하나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얘가 쇠니까 자석에 의해서 경로가 어떻게 될까? 휘어지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자석 이렇게 놨다 치고 이렇게 휘어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처음에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쇠구슬의 질량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아까보다 많이 휘어질까요? 덜 휘어질까요? 덜 휘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서 그래요. 관성이 크니까 이 자석이 외부에서 힘을 줘도 본인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도가 크다 보니 변형시키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질량과 관성의 크기는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안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얘를 경사면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바꿀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번에 또 아까보다 더 휠까요? 덜 휠까요? 덜 휘어지, 덜. 경사면이 더 휘어지, 더. 급할 때는 속도가 빨라. 그런데 경사면이 완만해지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빠르기가 느려지면 관성이 작아져요. 빠르기가 빠를수록 관성이 크거든. 그래서 결국 내가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관성이 작으니 내가 힘을 가했을 때 더 많이 변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운동량이 뭐와 관련된 물리량이냐면 운동량을 계산하고자 하는 대상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고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관성의 크기도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이게부터 좋은데 운동량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굳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을까? 이게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실은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운동량, 충격량이 나올 때는 관성을 먼저 해요. 관성이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데 애들이 느끼기에는 둘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런 거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크기는 관성이랑 이제 같이 가지만 얘가 또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다르면 운동량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1kg짜리가 1m/s로 달리는 거하고 1kg짜리가 1m/s로 달리는 게, 그지? 운동량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거야. 그래서 속도의 부호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위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질량의 단위는 표준 단위 뭐 써요? 킬로그램 쓸 거예요. 속도의 단위는 표준 단위 뭐 써요? 미터/스 쓰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고, 이게 다야 그냥. 그리고 운동량 또한 앞에 뭐가 붙는 부호가 달라붙는 벡터량이며
저 부호가 의미하는 바는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을 의미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플러스로 쓰면 기준 방향이라 그래서 대부분 오른쪽인데 그게 아니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표현해요. 그리고 거기서 방향이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 운동량은 이런 거야. 다 됐죠? 지나가요. 두 번째. 충격량이 나왔으니까 충격량은 뭐냐?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아마 힘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이 힘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이 물체가 변화가 생겼을까? 힘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당연히 힘에는 비례하겠지 뭐. 힘에 의한 효과를 나타낼 거니까.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면 그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써요. 자, 그럼 얘도 단위를 설정하셔야죠. 자, 힘의 단위는 뭐? 뉴턴. 대부분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뭘로 써요? 초. 그죠? 단위 시간을 많이 쓰니까 초, 세크.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쓰시면 돼요. 그냥 아예 뉴턴 세크 쓰면 돼. 그지? 근데 왜 하필이면 너네들은 같은 단원에 나왔니? 그죠? 제목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잖아. 둘이 굳이 같은 단원에 썼잖아요. 자, 우리 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려봅니다. 질량이 M인 친구가 V0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달리시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얘한테 F라는 힘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줬어요. 대신 운동하는 내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줬습니다. 그리고 T초 동안 줬어요. T초 동안. T초 후가 됐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속도가 바뀌었어요. 자, 잘 썼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그러면 지금 힘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충격량이 얼마나 됐구나를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물체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밀어 제꼈잖아. 그치? 물체가 충격을 받았어. 그럼 그 충격량이 얼마야? FT 하면 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은 친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충격량하고 그 충격을 받은 이 물체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 빗댈 거냐면 우선 충격량을 구해보래요. 풀고 있나요? 힘 곱하기 시간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식을 좀 바꿔주려고. 자, 내가 일부러 이거 쓴 거거든? 힘이 일정하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했었을까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얘 무슨 운동 한다고 배우셨어요? 등가속도. 등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왜 힘을 받았으니까 계속 빨라질 거야. 얘가 슬금슬금, 그지?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니까 내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쓸 거예요.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뭘 쓸 거냐면 얘를 쓰겠습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또 하나 뭘 쓸 거냐면 힘 F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하신 가속도의 법칙을 쓰셔서 지금 얘한테 F 말고 다른 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마찰 없는 거야. 없어. 그러면 F가 얘한테 알짜임이잖아. 그지? 알짜임 F는 가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F는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럼 내가 얘를 바꾸는 거야. 자, F는 MA로 바꾸시고 그리고 T가 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T를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AT를 바꿀게요. AT를 바꾸면 질량 살려놓고 VT 빼기 V0로 바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저 풀면 질량 곱하기 VT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V0가 뭐와 같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가 되겠죠? 근데 질량과 속도의 곱은 얘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잖아. 나중 운동량이죠. 그죠? 나중 운동량. 앞으로 나중짤 쓰지 않아. 자, 그러면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니까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
그러면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변해. 힘을 받았는데 변하겠지, 당연히. 그치? 변해. 그런데 중요한 건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그로 인하여 운동량이 변할 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값을 가져.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하시고 얘를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위를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MAT였잖아. 얘를 단위를 풀어볼게요. 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잖아요. 가속도의 이게 지금 원래 F가 MA잖아. 그지? 그러면 뉴턴의 단위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 자,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시간의 단위가 뭐예요? 세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뉘 떼죠.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똑같이 나오죠. 나는 충격량을 구했는데.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 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등호를 만들어 놓고 단위가 다르면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이 단위는요, 얘를 여기다 써도 얘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리량에 대한 걸 조금 연결을 하고 싶으면 자기 단위를 쓰는 게 더 좋지. 그래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써야 내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뉴턴 세크를 써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관계가 이러하더라.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충격량도 벡터인 거예요. 뭐가 중요할 거니까?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했느냐가 중요할 거니까. 나는 여기서 힘을 같은 방향으로 가했다고 했잖아. 반대 방향이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되죠. 그죠? 그랬으면 또 뭐 다른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량도 운동량도 벡터량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 방향을 항상 고려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물체의 운동 방향인 거고, 그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충격량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뭐야? 힘의 방향이야. 그치? 힘의 방향.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았느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느냐? 충격을 줬느냐? 운동 방향과 반대로 충격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저 부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물리량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프는요, 뭐가 나오든 다 갖다 붙여도 되는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속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그런데, 그래도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들이 나오면 뭐 하던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런 애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 그래프가 나왔어요. 운동량의 변화. 어떤 물체를 내가 관찰을 했는데, 얘가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10m/s로 달리고 있었거든? 근데 시간이 10초가 지났더니 운동량이 20이 됐대. 그리고 얘가 일정하게 운동량이 증가했다네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치자. 그래 놓고 지문에 이런 정보가 있어.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이야 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에 대답을 해주세요. 1번. 0초 때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예요? 빠르기가 얼마야? 5. 질량이 2인데 운동량이 10이잖아. 그치? 5. 자, 플러스 5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왜? 이거 부호다 앞에 5, 플러스 있는 거야. 그치? 운동량이니까. 그럼 지금 기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던 대로 그냥 가시는 중입니다. 두 번째. 10초가 되었을 때의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10이 되었어요. 야, 10이라고 부르기가 힘드냐? 2배. 자, 속도가 10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질량을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걸 2로 나눠 번지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속도 그래프로 바뀌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내가 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려줘 놓고 이 그림인 것처럼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잖아. 이 그림은 얘를 그려주고 나서 이거인 것처럼 질문을 다 하는 거야. 3번. 이게 무슨 운동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운동 상태를 물어보면 뭐밖에 없다 그랬어. 정지거나 등속 직선이거나 등가속밖에 없어. 그래도 혹시 하나 더 하면 그냥 가속도 운동. 응. 근데 얘는 누가 봐도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증가 아니야. 일정이야. 죽을래? 하지마. 일정이야. 자, 기울기가 일정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데? 가속도잖아. 그치? 가속도가 일정하네. 무슨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그럼 너무 뻔하지 않아요? 가속도 얼마예요? 라고 묻겠지. 가속도 얼마예요? 그지? 10분의 5니까.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여기 뭐 면적 뭔데? 이동거리. 그지? 변위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물어보게, 이거 그려놓고 물어본다고. 뭐라고? 이동거리 얼마야? 얼마야? 그래? 안 하고 싶어. 그런가 봐. 자, 이동거리. 그죠? 그죠? 뭐 부호를 굳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얘 지금 기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5번. 0에서 10초 동안 충격량은 얼마야? 충격량을 구하려면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되는데 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가속도의 법칙. F는 ma. 그렇잖아. 질량 몇 킬로? 2킬로. 가속도 아까 얼마? 0.5. 그럼 힘 얼마? 1. 메이. 그럼 힘은 1인데. 그지? 몇 초 동안? 10초 동안이었어. 그러니까 충격량 얼마? 10.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잖아. 그냥 10 하면 돼. 계산이 필요가 없어. 자, 10. 그죠? 뭘 썼어? 나 지금 충격량은 말이야. 그 충격을 받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근데 운동량이 10에서 20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으면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제 최종적으로 이걸 물었어.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안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F를 물었어. 힘을 물었어, 힘. 그러면 이게 속도가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될까? 이게 그구나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가셔도 되죠. 왜? 충격량은 11m. 근데 충격량이라는 건 원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시간이 10초래매. 힘은 1이지. 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는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답지는 다르게 풀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꼭 살펴보셔야 돼요. 뭐가 맞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자꾸 접근을 하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졌을 때 이 길로도 가볼 수 있고 저 길로도 가볼 수 있고 여러 갈래의 길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자꾸 시도를 해야 문제풀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가 나오면 우선 이게 있나부터 찾아요. 질량을 주어졌나. 안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안 줄 수도 있잖아. 내 맘이지.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면 뭐는 못하는 이런 건 못하지. 질량을 나눠야만 넣을 수 있는 값이니까. 그지? 하지만 뭐는 찾으라 그럴 수도 있어요. 힘은 찾으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힘을 꼭 가속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가지고도 힘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찾은 게 있네, 그럼.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지? 그렇지. 기울기는 뭐였어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가 같다 그랬으니까? 충격량과 같다고 했으니까.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힘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죠? 힘을 일정하게 받았네? 아, 등가속도 운동이겠지? 까지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 거고, 얘가 있으면 더 상세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데 칠판이 모질라서 못하겠어요. 자, 빨리 찍어요. 찰칵 필기를 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저 꼭대기서부터 쓰면 더 빨리 많이 쓸 수 있는데, 그치? 그래도 여기는 원장님이 친절하셔서, 그치? 그래도 나 여기 있는 오잖아. 전에 있던 학원은 이렇게 교단이 있는 교실이 있고 없는 교실이 있는 거야. 교단이 있는 교실은 이 정도 썼거든, 내가? 근데 교단이 없는데 칠판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때도 촬영을 하니까 그때 촬영본을 보면 딱 칠판 절반밖에 못 썼어. 그 칠판 10가지 있는데 절반밖에 글씨를 못 써, 계속. 그래서 나중엔 그랬지. 교실 바꿔달라고. 자, 키 작은 선생님을 배려하여. 얘는 지울게요. 다 찍으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관련해서 또 그래프가 나올 때 어떤 그래프가 또 나오냐면요. 이런 그래프도 나와요. 시간, 힘 그래프. 그지? 어떤 물체에게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어가 나오는 거고, 대신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을 받은 물체 처음 상태가 나올 거야, 처음. 뭐 예를 들어 가만히 놓여져 있는 애가 힘을 이렇게 받았어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몇 킬로그램짜리가 얼마로 달리고 있었는데 힘을 이렇게 줬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처음 상태가 중요해요. 물체의 처음 상태가 분명히 지문에 나와 있어. 근데 나는 처음 상태를 정지 상태라고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3kg? 1kg는 되게 왠지 성의 없어 보이니까 3kg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정지에 있던 질량이 3kg인 물체가 다음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른 힘이 작용했어를 하는 거야. 자, 땡땡땡땡땡 짠. 자, 이렇게 됐대요. 얘는 3초, 5초고요. 자, 아름다운 숫자를 위하여 3kg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2면 7이니까 5에다 7 더하면 12. 괜찮은 것 같아. 안 되면 말지 뭐. 자, 뭐 이랬대요? 단위는 초고요. 단위는 1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그래프를 보시고 혹시 이 물체가요, 무슨 운동을 했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상태는 등속 직선 운동이야.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상에서, 그죠? 미안해요. 등속 직선 아니지? 정지에 있었대요. 내가 얘한테 힘을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0에서 3초 구간에서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나요? 자, 정지거나 등속 직선이거나 등가속이거나 가속이거나. 누가 봐도 정지는 아닐 거 아니야. 등속 직선인가요? 정지가 아니면 등속 직선도 아니지, 얘들아. 그잖아. 정지나 등속 직선은 조건이 똑같아. 합력이 0이에요. 그죠? 안 돼요, 둘 다? 그럼 등가속 아니면 가속이야. 둘의 차이는 뭐야?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냐 변하냐야. 그러니까 0에서 3초 구간은 작용하는 힘이 일정함으로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셨고요. 3에서 5초 구간은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그럼?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2번.
3초인 순간의 속도를 물어봅니다. 5초인 순간의 속도를 묻겠어요.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가속도 법칙을 써도 되긴 하는데 질량이 나왔으니까 그게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뭘 쓸 거냐면 오늘 배운 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뭘 할 거냐? 봐. 시간 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까요? 시간 곱하기 힘이니까 충격량일 거예요. 면적이. 자, 여기 면적이 충격량이야. 그러면 충격량은 뭐라 그랬으니까?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그러면 3초까지만 면적을 구하면 그게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야. 자,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15야. 근데 충격량은 뭐와 같다 그랬으니까?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를 식을 바꾸면 질량 곱하기 3초 후의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잖아. 너는 안녕. 3초 후의 속도 얼마야? 5. 아, 3초 후에는 5가 됐네. 선생님 5초 때도 알고 싶대요. 그럼 또 여기서 여기 하지 말고 더하기 빼기 귀찮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해요 그냥. 그죠? 그럼 여기 전체 면적 얼마야? 15, 2, 4. 나는 2잖아. 17인가? 27이야? 아, 25구나. 그러면 얘 다시 지울게요, 이제. 지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될 것 같아. 자, 이번에 0에서 5초까지 받은 충격량을 구했대. 그게 얼마가 나왔대? 27이 나왔대. 근데 이것도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아야 되지. 대신 0에서 5까지잖아. 그럼 식을 또 바꿔. 27은 질량 5초 대 속도 빼기 질량 처음 속도. 5초 대 속도 얼마야? 9네. 잘했어. 자, 아름다운 숫자가 나왔어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면 아마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 그리세요라고 하겠죠. 그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끊어야지. 시간대별로 3초, 5초 끊으시고요. 3초가 된 순간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5초가 된 순간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9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잖아? 0에서 3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하셨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셨으니까 기울기를 일정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시작은 정지로 하셔야 돼요. 정지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시작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다른 문제가 바뀌면. 그리고 3에서 5초 동안은 이제 어떻게 운동하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힘이 커졌으니까. 그제 뒤로 갈수록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인 거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속도 운동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심심하니까. 자, 0에서 5초까지 평균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죠? 평균이 들어가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5분의 9. 그러니까 야 지금 이거 그려줘 놓고 뭐 어디까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이 그림을 바꿔서 거시기 해야 되지? 굳이 그럴까요? 그죠? 내가 평균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뭐만 알면 돼, 나는. 마지막 속도만 알면 돼. 그렇잖아. 처음에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속도만 알면 돼.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지, 아까 이거. 그죠? 이거 쓰면 마지막 속도 찾잖아요, 9. 그러면 그냥 5분의 9 나오는 거야,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 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충격량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곧 물체가 운동량의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냈는가를 의미하더라. 됐나요? 안 된 것 같지 왜? 자. 아니야, 29분? 너무 길면.